디렉터 공략입니다. 오늘 인물이 별로 없네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피하신 건 아닌지. 네, 자 오늘 이 사업 강의 처음 들으신다 하신 분 있어요? 신규 없나요? 네,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규 있으면 신규만 쳐다보면서 사인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진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 이야기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려오는데 지방보안이 참 좋은 게 여행 오는 느낌으로 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부터 순천, 여수 또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매주 오는데 그때마다 기차 타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진짜 여행 오는 느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유를 그전에는 별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자, 제 이야기 간단하게 할게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19년차 광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저는 대학 때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디자인을 취직을 했겠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열정을 뿜다 보니까 디자인 팀장 자리도 빨리 올라갔습니다. 자, 주변에 저한테 그랬어요. 야근과 철야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인 것 같다. 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길래. 자,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30에 빨리 기회가 왔어요. 사업의 기회가. 지금 생각하면 30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고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9년을 이렇게 제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 자, 그것도 투자까지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시작함과 동시에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디자인 팀장이었을 때는 회사에 영업사원도 많고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에게 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왔겠죠. 그런데 제가 차린 조그만 회사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자,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찰이 있는 곳에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그 입찰의 기회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처음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입찰에 참여했으나 또 이런 조그만 회사가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 많은 경쟁에서 한 업체는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시간과 정성과 열, 보루 이렇게 날 새서 작업을 하는 날들이 굉장히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 회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이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일이 넘쳐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너무 좋긴 했지만 하루 2시간도 못 자고 일을 하는 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젊었잖아요. 참 열심히 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 회사가 커지고 그 부와 명예가 절로 따라왔습니다. 자, 어느 책에 보니까 부자라고 하는 부동산 자산을 빼고 3일 안에 10억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부자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저는 그 대열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죠? 10억 이상을. 네. 그래서 다 막 너무 좋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돈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온전히 누려가는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골프 여행 다니고 정말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더라고요. 왜 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계속 쳐내야 되니까 직원들이랑 계속 일을 했던. 자, 그래도 좋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 끝날 때마다 뭔가 너무너무 성취감으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30대 자신감은 정말 하늘을 찔러서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60, 70, 80대도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들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11년 차. 남들은 10년이 넘어가면 다 안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11년 차에 영상 다시 나오냐?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자, 경기 침체는 사실 해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에 유독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400억짜리 컨소시엄이 떨어지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6개월 동안 올인해서 야근 철회하면서 준비했던 아주 큰 프로젝트였어요. 저희 회사 10년이 달려있는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데 95% 확률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인했던 그런 작업이었는데 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점도 아니고 0.4806점 차이로 2순위가 돼요.
근데 그 진짜 그 허망한 그 마음. 근데 그 경쟁 업체가 사실은 이제 그 심사위원들 뒤로 이렇게 동거래를 해서 뭔가 있었지만 저희가 찾아내긴 했는데 그건 저희는 불법적인 걸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순위가. 너무 이제 좌절했죠. 너무 오래됐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해는 신인 나를 버린 게 아닌가라는 할 정도로 저작권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35,000원짜리 이미지 조그만 거 하나 썼는데 4,800만 원짜리 내용 준비 날라오더라고요. 그때가 저작권이 한참 문제가 된 때였어요. 저희 회사는 5천만 원 정도 이미지를 씁니다. 1년에. 그러면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많은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데 직원이 다른 데서 다운받은 걸 우리 회사 건지 알고 쓰고 이게 시중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날아온 거예요. 문제는 이 건 때문에 1년 연간 계약되어 있던 그게 취소될 위기.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변호사 쫓아다니고 법원 쫓아다니고 경찰서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8년 반 있던 건물에서 쫓겨나고 저는 교통사고도 직원이 그 오타 실수 하나 하는 바람에 3천만 원 또 물어내고 그 해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악재.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저희 회사 이름이 미라클링인데 한국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해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 30대 그 자신감은 그 일을 다 해결하는 동안 2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지쳐갔죠. 그렇게 제가 좋아했던 일인데 정말 그냥 벗어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끊임없이 일은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해결할 것들은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전 점점 지쳐갔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2시간도 일을 안 하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주변 환경 때문에 제 다른 여건들 때문에 제 미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끓는 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어요. 자, 저 같은 고민을 많은 업체들, 대표들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이 하겠죠. 더 가깝게 또 보이는 게 요즘 보시면 저희 회사가 홍대에 있어요. 진짜 갈 때마다 회사 가게들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요. 문 닫고 또 열고 또 문 닫고 열고. 자, 그걸 대변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20%가 연 1,000만 원도 못 번대요. 생존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자, 통계 그 자영업자 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평균 1억 5천 정도 된대요. 굉장히 낮게 잡은 숫자예요. 그런데 가게가 잘 될 때는 이 200에서 300 정도 대출금을 갚아가는 게 어렵진 않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 어렵죠. 자, 200만 원, 300만 원씩 꾸준히 갚아가도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망하면 자, 그 빚은 온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생존율을 봤더니 17.8%, 그건 예전 말이고요. 요즘 8.3%, 콜라 터지고 저것도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뭔가 대안을 위해서 가게를 한번 해볼까? 커피숍을 해볼까? 회사를 운영해볼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49이다 보니까 딱 그런 거기에 걸려있어요. 회사에서도 나와야 되는 뭔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지금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은 이런 위기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뭔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땅히 할 건 없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그 매출 매우 감소했다라고 67.1%가 말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50% 이상 감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44%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개인 사업자 폐업률이 67%에 육박하고 있어요. 자, 자세히 또 보면 업종별 폐업 상황을 보면 자, 쭉 보시면 한식, 카페, 호프집, 치킨집, 안쪽 분식집, 편의점. 자, 그런데 이게 한 700개, 800개 되잖아요. 저는 이게 1년치 평균 때렸어요. 자세히 보시면 20년 3월 1일부터 20일, 딱 20일 동안에 저렇게 많은 업체가 폐업을 한 거예요. 자, 1년이면 거의 10,000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 가족, 내 지인들, 뭐 부모님, 친척 다. 저희 회사 앞에 커피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대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저가형 커피숍들이 잘 되잖아요. 백다방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저도 점심 먹으면 직원들 따라서 언제나 가면 거기에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또 주스를 한 잔 마신다거나 언제 따라와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넘게 단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회사 앞에 메가커피라는 커피숍이 생겼어요. 네, 요즘 너무 많죠. 근데 커피 맛도 괜찮고 또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케이스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검정색이 노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직원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한 3년 정도가 채 되기 전에 그 백다방이 어느 날 간판을 내리고 있는 걸 봤어요. 사실 저희가 엄청 단골이었거든요. 매번 저기 먹고 갔다. 사장님하고도 아는 간판 내리는 날 마음이 너무 아픈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년 동안 저희도 백다방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더라고요. 메가커피만 다니며. 그거에 우리도 일조한 건 아닌가? 우리도 우리끼리 직원들이랑 지나가면서 뭔가 죄송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커피숍들이 진짜 한 달이면 몇 개가 무너지고 또 생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저도 커피숍을 한번 운영해볼까? 라는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저희 남편이 국민은행에 있어요. 지점이 아니에요. 전산팀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죠. 저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이번 주는 어디를 갈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입니다. 자, 저희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 은행은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60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50세 끝이래요. 그때 명퇴를 하거나 임금 피크대로 절반만 받고 다니는. 그러면 자, 저희 남편이 지금 올해 54세예요. 그러면 1, 2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자,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남편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빠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하고 120세까지 산다. 요즘 태어난 애들 144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세만 잡아도 오빠가 56세에 퇴직을 한다고 쳐도 44년 동안 도대체 뭘 먹고 살 거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뭔가 준비를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제 먼저 은퇴해서 나간 선배들을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좋은 걸 발견했대. 자, 선배 둘이를 보고 성공한 은퇴 설계했다고 한 선배들을 한참 쫓아다니더니 한참 요식업을 해보겠다고. 또 한 가지는 임대업을 해보겠다고. 우선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한 선배가 나가서 임대업을 하는데 그 퇴직금 다 받아서 뭘 했냐면 그 오피스텔 5개를 샀어요. 1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는. 자,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죠. 은퇴 한사 받은 돈 다 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자, 월 500만 원 수익이 생긴다고. 그럼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은 와이프 주고 150은 대출금 갚고 150은 자기 용돈을 쓰면서 골프 치면서 논다.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저희 남편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알바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임대하는 분들이 월세를 안 낸대요. 그럼 갑자기 막히죠. 자, 와이프한테 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대출도 안 갚을 수는 없어요. 자기 용돈이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요즘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쏙 들어갔어요. 또 요식업을 한다는 그분은 순대국밥집을 겁도 없이 2개나 차리셨어요. 그것도 24시간. 굉장히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를 2개를 받으셨더라고요. 욕심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도 돈을 많이 벌고 저희도 가봤는데 음식도 괜찮고 맛있고 프랜차이즈는 기본은 하니까. 그런데 저녁에 일을 하는 주방장이 계속 속썩이는 거예요. 못하겠다. 여차하면 돈 올려달라. 맨날 쉬겠다. 이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56세 남자가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순대국밥을 불을 끓인다고 생각해도 다리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근데 처음 안 해보니까 막 여기 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매일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보더니 얘 할 짓이 못 된다고. 그런데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벌렸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터지고 밤에 작업을 못하는 거죠. 식당 운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고 또 앞에 큰 감자탕집이 하나 생겼대. 그러니까 또 반토막이 나고 2개나 했는데 와이프랑 아들이 하나 하고 본인 하나 했는데 가족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런데 일은 안 되니까 팔려고 내놨다가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고 나서 삶이 갑자기 삶의 질이 뚝 떨어지. 이 남편이 보기에는 할 게 없다고. 자, 요즘은 저랑 함께 미라클 모닝도 하고 저랑 같이 세미나도 갑니다. 자,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남편이. 자, 은퇴가고 생활비 수준이 61%가 넘게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희는 여유 있는 저 7%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자, 리스크가 너무 있잖아요.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적은 돈으로 충분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문가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래의 경제학자 폴 제임스 힐러는 앞으로 100만 달러는 웰리스 쪽 사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웰리스 사업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현금 흐름 4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남편 같은 직장인, 급여 생활자가 있고요. 저같이 자영업을 하는 또 전문직, 의사,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직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사업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가 있고요. 또 투자가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왼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간 안에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이 벌리는 노동 수익을 가져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는 권리소득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노동 수익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권리소득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큰 건물 저도 사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렇게까지 큰 수익이 되지 않고 손만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큰 빌딩을 사지 않는 이상은 저에게 그런 권리소득으로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소득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대기업들은 시스템을 그냥 사죠. 그래서 돈을 벌어가는. 자,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그래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대기업처럼 우리가 바로 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죠. 또 프랜차이즈를 살 수는 있지만 두 가지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투자 금액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자, 그런데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또 다른 말로 회원 직접 판매. 자, 회원 직접 판매는 자,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지식, 기술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회원 직접 판매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영양제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필요해서 영양제를 먹고 구매를 해서 먹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가 다이어트하는데 영양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전달했죠. 그래서 공유를 했더니 제 친구도 너무 좋아서 먹고 또 지인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회사와 직거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결국 저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인프라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수수료 또 뭐 광고, 저희가 구전을 하는 이 광고로 인해서 수수료를 주는 그런 구조가 바로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자, 결국은 정보 전달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 네. 자, 플랫폼을 이용한 권리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한 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집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로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돈을 수익을 벌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집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는 걸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익을 벌어가는 회사입니다. 자,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주는 걸로 돈을 벌어주는 회사가 있죠. 또 맛집이 있고요. 맛집을 찾는 소비자 연결해주는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은 다 각자 식당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간에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런데 엄청난 회사들이 됐죠.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큰 회사들이 되었습니다. 자, 무료 문자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거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카톡이죠. 자, 카톡, 카카오에서 무료 문자 10년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얻은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자, 많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업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선물, 또 카카오 보험, 카카오 뱅크. 요즘 카카오 뱅크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금방 뜰 줄 몰랐어요. 뭔가 불안했었는데 요즘 당연하게 쓰는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왼쪽은 생산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입니다. 자, 오른쪽은 우리 같은 소비자. 자,
자, 이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계 최고의 영재 회사가 있습니다. 자, 영재를 필요로 하는 제 친구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걸 누가 정했냐? 저. 자, 제가 먹어보고 좋아서 만족이 되고 너무 좋다라는 게 인지가 되니까 친구한테 추천을 했죠. 자, 저로 인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일으켜졌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저에게 수수료를 주는 거죠. 자, 위에는 대기업들이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밑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이 대기업에서 하는 플랫폼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또 한 단계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늘려가지만 여기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또 늘리기 때문에 그런 광고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결국은 유산화는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이고요. 정보 연결만으로 무한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있고요. 제가 먹고 아까 두 사람한테 소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두 사람과 나까지 해서 첫 딸에 세 명이 생기죠. 자, 이 두 명 새로 생긴 친구들한테도 딱 두 명에게만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네 명이 생겼고 그 전에 누적으로 생긴 세 명 포함이 되니까 7명이 됐습니다. 자, 이 네 명한테도 딱 두 명씩 소개하라고 했더니 8명이 됐고요. 기존에 있었던 7명과 합쳐지니까 15명. 자, 이때까지만 해도 뭐 별로 생기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4개월, 5개월 이렇게 쭉쭉 늘어나다 보니까 누적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10개월이 갔을 때 엄청난 숫자 2047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프라를 활용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건 엄청나겠죠. 결국은 연결의 대가로 수익이 생기는 일이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자, 저처럼 연결 먹고 너무 좋았던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연결하면 그 사람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유산화에서는 한 7개월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255명 정도 됐을 때 월 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전 세계 211조 지금 시장이 되고 있는데 한국도 5.2조